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방어작용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비특이적 방어작용, 특성이 없다. 그러니까 다 막는다는 거죠. 이 피부나 점막을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침, 점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막고, 또 내부로 들어온 거는细菌작용이나 염증 반응을 통해서 이제 방어를 한다. 이번 시간에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인데, 특정 항원에서 이제 항체를 이용해서 방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포가 직접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세포성 면역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몸은 병원체와 어떻게 싸워서 건강을 유지할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적 면역으로 요게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특이적 방어작용. 지난 시간에 했던 게 특이적 방어작용이고 여기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좀 나옵니다. 이 특이적 방어작용은 체내에 침입한 항원이 뭐냐면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 아닌 거. 예를 들면 바이러스, 세균, 먼지, 꽃가루 이것들은 이제 항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거를 이 제거하는 것이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이다. 특정 항원에는 특정 항체가 작용한다는 거죠. 특이적 방어작용에는 백혈구의 일종의 림프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된다. 림프는 뭐냐? 림프는 림프계를 흐르는 노란색 책. 그게 림프다. 여기 보면 이제 밑에 그림에 사람의 림프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림프관입니다. 그 다음에 동글동글한 거 좀 보이시죠? 동글동글한 거. 예, 이런 것들 림프절입니다. 이런 가슴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 겨드랑이, 그다음에 목 부위에도 있고 사타구니, 여기 사타구니에 림프절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타구니에 이렇게 많이 있다. 자, 이게 림프절이고 이 초록색이 림프관이고 여기를 흐르는 액체가 림프라고 한다. 림프. 림프구는 백혈구의 한 종류입니다. 림프구에는 B림프구하고 T림프가 있는데 B림프구나 T림프구는 전부 다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골수는 뭐냐? 뼈 내부에 연한 조직이에요. 혈구가 만들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도 여기서 다 만들어집니다. 골수에서 조혈, 모세포, 피를 만드는 엄마세포, 모세포에서 미성숙한 림프구, 이 B림프구나 T림프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미성숙한 림프구 중에 B림프구는 B가 뭐냐면 bone marrow, 골수를 영어로 하면 bone marrow, marrow, 여기 골수에서 성숙이 돼요. 성숙이 되면 B림프구, 본메로우의 B를 따은 거죠. 그 다음에 가슴샘에서 성숙 분화되는 게 있어요. 가슴샘을 영어로 하면 사이머스 샘, 글랜드라고 하는데 여기 가슴샘이 이게 사이머스라고 하니까 T 림프. 그래서 골수에서 성숙 분화되면 B 림프구, 가슴샘에서 성숙 분화되면 T 림프. 가슴샘은 여기 있죠. 가슴샘. 요 가슴 흉선이라고 하죠. 여기서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림프구가 있다. 그래서 특이적 방어 작용은 림프구가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백혈구 중에 대식세포에 있어요. 대식세포 엄청나게 대식가. 대식세포 백혈구의 일종으로 몸에 침입한 병원체를 식균작용 잡아먹어. 그래서 항원을 제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림이 있어요. 항원 제시 과정을 나타낸 그림인데 이 대식세포 대식가야. 엄청나게 잡아먹어. 이게 세균이 들어왔다 또는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병원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얘를 세포 안으로 대식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입니다. 그 다음에 분해시켜버리죠. 라이소솜 같은 걸 이용해서 분해시켜버려요. 그럼 분해시켜버리면 항원이 남죠. 이 병원체 항원을 세포 표면에다가 이렇게 항원을 드러내놔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익세포가 항원을 잡아먹고 식균장을 통해서 표면에 항원을 이렇게 드러내놔요. 그러면 보조 T 림프구라는 림프구가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하면 보존이 헬퍼 T셀이라고 합니다. 헬퍼 도와주는 애 헬퍼 T셀이라고 하는데 얘가 대식세포가 표면에 자기 세포 표면에 드러내놓은 이 항원을 인식을 해요. 그죠? 어떤 종류의 항원인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것부터 분석을 해. 분석을 한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 증식을 합니다. 증식을 해서 여러 개 세포수를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에 둘 다 관여를 해서 세포성 면역하는 애는 T림프구, 세포독성 T림프구가 하고,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가 합니다. 그거를 도와줘. 누가? 헬퍼 T셀, 보조 T림프구가. 그럼 보조 T림프구가
활성화된 세포 독성 T 림프구의 증식을 도와줘요. 그럼 얘가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고 얘 세포 독성 T 림프구의 증식을 도와요. 그럼 세포 독성 T 림프 늘어나겠죠. 그럼 이 세포 독성 T 림프가 어떻게 하냐? 이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어떻게 직접 공격, 어택, 제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면역? 세포성 면역이다. 그다음 체액성 면역은 세포가 직접 안 해. B림프구가 이 보조 T 림프구가 이제 항원의 정보를 알았죠. 그거를 B림프구한테 알려주죠. 그럼 B림프 알려주면 B림프가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 증식을 해. B림프가 막 증식해요. 근데 증식한 B림프구는 두 가지 형태의 세포로 또 나눠져요. 그 중에 하나가 형질세포로 분화되고 다른 하나는 기억세포로 분화. 말 그대로 기억세포. 뭘 한다? 기억을 한다. 어떤 종류의 항원인지를 기억을 딱 하고 있는 기억세포가 딱 만들어지고 또 나머지는 형질세포로 분화가 돼. 형질세포로. 그럼 이 형질세포는 뭐 하는 거냐? 형질세포는 엄청난 숫자의 이 항체를 만들어. 이 Y자. 항체는 Y자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Y자형 항체. 형질세포에서 생성된 항체가 항원에 결합하여 병원체에 간다. 이 Y자 모양의 항체가 이 병원체의 항원에 결합을 해요. 어떤 식으로 결합하냐? 형질세포에서 이 항체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Y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요 Y자 모양의 양쪽 두 부분에 요 모양은 삼각형 모양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병원체 항원이 요 삼각형으로 생겼죠. 예를 들면 요 삼각형 모양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합을 할 수 있겠지. 그럼 항체는 항원에 결합을 하는 거야. 항체 A는 항원의 A와 결합. 요게 딱 맞게 결합하는 거야. 요거 정보를 이제 헬퍼 T셀 보조 T 림프가 이제 대식세포가 딱 드러내주면 보조 T 림프가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거를 B 림프구한테 알려주면 B 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면서 이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이 항체는 병원체 요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 요렇게 된 거하고 어떻게 결합을 하겠죠. 근데 요게 삼각형인데 항체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라운드로 생겼죠. 결합을 못 하겠지. 요건 또 요철처럼 생겼잖아요. 이것도 결합을 못 하겠지. 그래서 특정 항원의 특정 항체가 결합을 하죠. 그래서 이걸 항원 항체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적 방어다. 특정 항원에만 특정 항체가 결합한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질세포가 이제 Y자형 이게 항체를 많이 만들어요. 그럼 얘가 혈액을 타고 막 온몸을 돌잖아요. 그러면 온몸에 만약에 감염된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딱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병원체들이 무력화돼요. 정상적인 기능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막 깔아앉거나 파괴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거를 이제 대식세포가 뭐 처리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항원체는 항원 결합 부위에 맞는 특정 항원에만 결합한다. 이걸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그래서 무슨 뭐라고 한다고? 특이적 방어작용.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한다. 여기 재미난 게 또 하나인데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이 있어요. 그 항원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 딱 들어왔어. 한 번도 내 몸에 들어온 적이 없는 거야. 그게 이제 딱 들어오잖아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1차 면역 반응은 항원 A가 1차 침 처음 들어왔어.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뭐 보조 T 림프구 그다음에 뭐 B 림프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B 림프가 증식이 돼요. 그럼 증식이 되면 분화되면서 형질세포가 만들어지죠.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억세포로 B 림프 중에 일부는 기억세포로 분화되어 있어. 딱 기억하고 있는 거야. 고놈을 적군을. 그러면 항원 이제 A가 이제 제거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놈이 2차 면역 반응. 똑같은 놈이 동일한 항원이 다시 침입하면 재침입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한번 왔던 놈이잖아. 누가 기억하고 있어. 기억세포가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기억세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빠르게 증식 분화하면서 엄청난 수의 형질세포를 순식간에 확 만들어내버려요. 여긴 봐요. 형질세포 3개밖에 안 그려놨잖아. 여기는 형질세포 뭐야? 몇 개? 7개 그려놨잖아.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형질세포를 만들어내버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항체 A가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항체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1차 침입, 처음 하는 때보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보게 되면, 보세요. 이게 X축이, 시간이잖아요, 시간, 날짜. 처음 딱 들어왔을 때는 Y축이 항체 농도인데, 항체가 요만큼 정도밖에, 상대값입니다. 11성 상대값. 요 정도로 항체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항체 A가 처음 침입하면
이제 기억세포가 있으니까 기억세포가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지. 두 번째 딱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항체가 폭발적으로 10의 4승 거의 4배 이상 짧은 시간에 시간도 짧잖아. 훨씬 짧은 시간에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뭐 때문에 기억세포가 있어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들어온 놈은 쉽게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맞아? 예방접종, 백신. 백신을 맞는 이유가 그런다. 백신을 맞으면 처음 들어오면 우리 뭐가 만들어?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오면 이 백신 때문에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형지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많이 만들어서 병원체를 제압한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형지세포에 뭐 여기 빨갛게 뭐 거미줄처럼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항체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그 소포체에서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포체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특이적 방어작용, 그때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